주주 대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사들, 대표이사 포함이겠죠.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의 무상자금 지원 정몽구 회장, 현대차의 826억 배상, 이런 기사가 2011년도에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기서 보면 박스 안에 있어요.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성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할 부분이 있다 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정위로부터 부당 지원을 했을 때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을 해가지고 회사가 과징금을 만일 1,000억을 받아요. 그랬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최근에 상법 개정이 됐을 때 핵심은 뭐예요? 상법 개정이 핵심된 내용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A라는 회사가 괜히 B계열사랑 거래하면 좋은 조건을 거래할 수 있는데 B가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B한테 유리하게 거래를 해줬어. 그걸로 인해서 회사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플러스로 그걸로 인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까지 1,000억을 받아요. 그게 회사한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이사들이 그런 결정을 해서. 그 경우에는 주주들이 이사들한테 주주 대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사들, 대표이사 포함이겠죠.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지원뿐만 아니라 담합의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임자합의 경우에는 더 큰 게 직원들이 알아서 담합을 해요. 임원들은 몰랐어요. 그래도 임원들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성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임원들이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책임을 물게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요즘 이사회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컴플라이언스 팀이나 법무 쪽에서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해서 정리하자면 총수 일가 회사와 규모가 큰 거래, 계속적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법무 검토를 거쳐야 되고요.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다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이유, 그 다음에 거래 조건을 변경하게 될 때는 그 증빙을 구체적으로 구비해야 되고요. 여기서 거래라는 게 예를 들면 2020년에 한번 뭐 감정평가 같은 걸 받아서 적정한 이전 가격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2020년도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5년쯤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현 시점에서는 다른 시장의 관행과 또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년, 5년 이런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 가격을 체크를 하고 계약 갱신을 할 때 다시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결정했으니까 그 단가로 나는 10년, 20년 계속 가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인 방식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가 방식이 아니라 특정 마진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라면 이게 이례적이라서 특히 더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 내부적으로 절차를 준수해라. 이게 뭐냐면 혹시 내부거래위원회에 두고 있는 회사 있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사회이사들 포함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받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우리가 이 절차를 준수를 했어요 라는 증빙을 남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부 거래를 결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임직원들한테 내부 거래 할 때는 반드시 뭐 비교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나요? yes, no 이런 거 체크리스트 하고, 그랬을 때 그 차이가 뭐 7%를 넘지 않았나요? 이 과정에서 그 내부 거래하는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인력이랑 설비를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래라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계법인 평가 받았는데도 부당지원으로 인정된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회계법인한테 감정평가를 받을 때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를 하는 제3자와의 비교를 할 때 뭔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제3자와의 거래를 비교 대상군에 놓고 이전 가격을 도출을 한 거죠. 너무나 다른 유형의 거래를. 그러면 공정위가 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을 때 이게 좀 금전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복수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서로 평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내부 거래를 하려고 할 때 A라는 사가 있고 B사가 있으면 A사가 한 군데 의뢰하고 B사가 한 군데 의뢰해가지고 서로 평균 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연이자 미청구 등 사소한 것도 주의해야 된다.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부당지원 경우에 한 건 자체는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거를 합산해가지고 공정위가 지원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합산했을 경우에 그 거래 금액이 뭐 100억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지연이자 미청구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계열사 회사라고 봐주고 그렇게 거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